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회복이 되다가 회복이 안 되고 엉거주춤한 상태가 된 거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파킨슨병이 의심되니까 정밀검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결과로 판정을 받은 거죠. 걸음걸이가 영 엉망이죠. 종종 걸음치기도 하고 발을 질질 끌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대소변을 가리는 게 좀 일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현장마다 몇 군데 가서 듣고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죠. 제대로 걷게 해주겠다는 문구를 보고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걸 걷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걸음걸이 좋아진 걸 느꼈고 팀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니까 제대로 걸어야 되고 다른 그 팀원들 잠깐씩 쉬는 사이에도 저는 계속 걸은 거죠. 저 사람이 파킨슨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엔 그거는 떠나 있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제대로 걷자는 욕심으로 시작했던 게 커진 거죠. 나 혼자로 만족할 게 아니고 이 병 앓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고. 안녕하세요. 저는 반석구라고 합니다. 인지훈련 지도사라고 치매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을 판정받은 게 2018년도에 판정받았어요. 2017년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거제도에서 근무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동차 그 검사도 받을 겸해서 차를 끌고 올라오다가 추돌사고를 당했어요. 혹시 몰라서 병원 들렀더니 당신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인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 디스크가 왔는데 척수가 반이나 눌렸다 그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시술 받고 퇴원해서 계속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회복이 되다가 회복이 안 되고 엉거주춤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검사를 좀 받아봐라 그래서 몇 군데 병원 들러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대 구로병원을 갔더니 거기서는 파킨슨병이 의심되니까 검사를 좀 정밀검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고 나니까 결과로 판정을 받은 거죠. 제일 큰 증상은 이제 걸음걸이가 안 좋아졌고 제가 지금도 약간 어정쩡하게 앉아있지만 똑바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때까지는 단순히 걸음만 못 걷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떨림도 오고 순차적으로 이제 서서히 오는 게 자율신경계통도 문제가 생기는 거가 느껴졌고 흔히 말하는 대소변을 가리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1시간 이상 거리는 가급적 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활동이 제한이 되는 거죠. 한동안은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했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치료를 받는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감기 바이러스 이상으로 원인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파킨슨병에도 그냥 약물 치료하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운동하는 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좀 더 강도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목 디스크나 이런 게 디스크가 있으니까 심한 운동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걷기 위주로 많이 했죠. 날씨에 따라서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해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걸음걸이가 영 엉망이죠. 종종 걸음치기도 하고 발을 질질 끌기도 하고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죠.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었고 가족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한동안 우울증에도 빠져 있었고 심각할 때는 공황장애까지 왔었어요. 그전에는 다양하게 일을 했습니다. 제조업에도 있었고 여행사에도 좀 있었고 출판사에도 좀 있었고 일상생활은 또 해야 되고 또 가장이고 하니까 물론 이제 집사람도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부담을 줄 수는 없어서 이제 뭔가 할 일을 찾다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운전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파킨슨병 약을 먹다 보니까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 몰라가지고 운전을 한 9개월 동안 했어요. 시내버스 운전을. 근데 자꾸 운행 중에 졸음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만두게 됐고 다른 일을 할 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 이제 흔히들 말하는 막일이라고 그러죠. 건설 현장을 나가게 됐는데 2023년도가 되면서 그게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걸음걸이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현장마다 몇 군데 가서 듣고 그 일도 그만두고 뭔가 내 몸으로 내 현상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다 보니까 파킨슨병이 어떻게 보면 한쪽 다리는 치매에 발을 담궜다고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인지력이나 이런 거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자격증도 따게 됐고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인지훈련 지도사라는 그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앞에 강의실 들어갈 때
걸음걸이가 아무래도 불편하면 꺼리 하시겠죠. 그런 게 부담이 되다가 금천 50플러스 센터라고 제대로 걷게 해주겠다는 문구를 보고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작을 했었어요. 당신은 안 될 겁니다 하고 거부할 줄 알았더니 받아주시면서 열심히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도전했다기보다 걸음걸이를 좀 바로 잡고 내 무너져 있는 체형을 좀 바로 잡으려는 거. 그 욕심 때문에 시작을 한 거죠. 그걸 걷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걸음걸이 좋아진 걸 느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니어 모델에도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작년에 골든에이지 1회 때 도전을 했었어요. 예선 통과를 했는데 본선에서는 이제 떨어졌죠. 올해 다시 이제 재도전을 한 거고, 올해는 다행히 본선에도 올라가게 됐고, 제일 공들인 거는 제대로 걷는 거죠. 제가 지금 거북목인데 이게 파킨슨 병 오면서 생긴 거북목이거든요. 걷다가 쓰면은 몸이 상체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제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녔어요. 다리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력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룹별로 이렇게 팀을 나눴어요. 그 팀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니까 제대로 걸어야 되고, 다들 모여서 연습을 하는 날도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처음엔 잘 못 걷거든요. 다른 팀원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 맞춰주려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길면은 한 2-3시간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아침 예를 들어 9시에 모였으면 그 시간에는 똑같이 걸어줘야 되는데 못 걸으니까 민폐를 끼치는 거죠.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걷게 되는 거고, 다른 그 팀원들 잠깐씩 쉬는 사이에도 저는 계속 걸은 거죠. 애로사항이라면 그거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피해를 준다는 거. 저 사람이 파킨슨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워킹을 하던 의상을 입고 표현을 하던 간에 그 순간엔 그거는 떠나 있는 상황이니까 모델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제대로 걸어야 되고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죠. 그때까지는 잘 못 느껴요. 이제 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죠. 그 감동이라든가 그런 게 오늘 또 내가 해냈구나 하는 그런 기쁨. 굉장히 의미가 크죠.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일단 도전을 해서 너도 그렇게 걸을 수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거에 대한 거니까 의미가 크죠. 모델들은 그럼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였지 사실은 그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단순히 제대로 걷자는 욕심으로 시작했던 게 커진 거죠. 걸으면서 나 혼자로 만족할 게 아니고 이 병 앓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고 주변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거절할 줄 알았더니 거절 안 하고 훈련하고 하면은 제대로 걷고 자세도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선생님의 그 응원, 지지하는 것에 대한 보답도 하는 것 같고, 가족들한테 이 병을 앓으면서 심어주게 됐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나 자신한테도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죠. 처음에는 그냥 그래 한번 해봐라는 정도였는데 표현들은 안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대회 끝나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실에다가 상패하고 그것만 놓고 이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집사람이 그걸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가족 톡방에. 아빠가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저희 가족들이 잘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현 잘 안 하고 뭐 좋아도 좋다는 표현도 안 하고,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들 표현을 했죠. 그게 제일 고맙죠. 어떤 상실감 같은 거가 있을 텐데도 말 표현을 안 하고 묵묵하게 지켜봐 줬다는 것도 고맙고, 시각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전에는 표정이 웃는 얼굴을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항상 굳어있던가 우울한 표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모델 워킹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이제 웃는 얼굴도 찾게 됐고, 걸음걸이도 자신 있게 되니까 강의하는 데도 자신감이 좀 생겼고, 환우들 같은 경우에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까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아프니까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지훈련 지도사라는 그 활동도 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고, 뭔가 좀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보자는 거로 많이 바뀌었죠. 걱정들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는데 수업 시간에 몇 번 만나다 보면 선생님은 왜 그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이 그냥 뭐 좀 몸이 불편합니다. 이러고 대답을 하는데 은근히 이렇게 무슨 병이라고 흘리면 그걸 또 밤새 가서 검색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연세에도 뭐 80이 됐건 뭐 70이 넘은 분들이 아 이런 게 있던데 이거 한번 해봐 그러고 가지고 와서 이제 메모해가지고 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많이들 응원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희망을 놨다 그래야 되나? 내려놓고 포기를 했던 건데 희망을 갖게 해준 거죠.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게 된 거죠. 계속 열심히 훈련하고 해서 환우들한테 제대로 된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요즘 그 희망전도사라고 그러나? 강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도사 역할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도 모델로 활동을 했다. 뒤늦게 병을 앓고 났는데 모델로 도전해서 성공적으로 모델 활동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흔히 말하는 모델로서의 체형을 갖춘 사람들하고 겨뤄서 같이 한 무대에 서보고 싶은 게 꿈이죠. 완쾌되지는 않는 병이거든요, 이게. 악화되는 것만 어떻게든 억제시키기 위해서 다들 치료받고 노력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훈련하다 보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이겨내는 방법은 훈련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용기가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